네, 방금 소개받은 송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제천의 그 청년들의 일자리, 제천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과연 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제천의 아까 말씀드린 청년의 일자리,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목전에 와 있고 또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용어는 이미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슈밥이라는 분이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이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와는 다르게 이 기술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주도 기술들, 아마 우리도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그 AI,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술들이고, 이런 기술들이 서로 엮여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는 것들을 지금 현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 4차 산업에 앞서 말씀드린 이 융합, 이런 어떤 그 기술들의 효과로 인해서 산업 간 경계가 지금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고, 특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융합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초지능, 초연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말하는 그 생산의 유연한 방식. 예전에는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가서 그 물건을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춰서 제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수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저도 제가 이제 마라톤을 좋아할 때, 마라톤 나갈 때 신는 운동화는 그냥 가서 신는 게 아니라 아디다스에 제 족적을 찍어서 보내면 바로 그 신발이 옵니다. 나의 맞춤형으로. 여성분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초지능, 초연결의 영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국가들마다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요소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이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고요. 국내 지자체들도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갈 건가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이 지역들을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나노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훈련소가 있는 논산은 미국에 있는 헌츠빌이라는 국방기술의 메카인 도시와 자매결을 맺어서 이 국방기술과 관련된 이 기회발전 특구를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북 김천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스마트 물류,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서 곧 우리나라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천, 이 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은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이 웹툰,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다 모여서 지금 K 웹툰 애니메이션 관련된 창작 활동들을 하면서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이제 지역 경제 또는 최근의 산업 동향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런 디지털 전환, 앞서 우리 그 한영애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이 녹색 전환, 탄소 중립과 관련된, 또 하나는 최근에 미국, 이 중국의 갈등으로 인한 이 국제 질서의 변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어떻게 녹색 전환을 잘할 것인가, 디지털 전환을 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포지션을 잘 정할 건가가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되었고요. 한편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 저성장 기조,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단위에서는 사실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이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수도권으로 경부선과 호남선을 올라간 학생들이 청장년들이 약 한 5만 이렇게 4만 한 6, 7천 이래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4만 6, 7천 되는 지자체가 하나 5년 사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청년들이 왜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을 하는가? 교육, 그다음에 일자리, 특히 이제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이 원하는 제천 일자리를, 제천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국가의 재정 상황, 지자체의 재정 상황들이 앞으로 저성장, 긴축 재정 이런 거다 보니까 혁신 투자 활동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투자 이런 부분들에 지금 한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탄소 중립은 앞서 조금 발표가 됐습니다만 탄소 중립 또한 이제 저희 제천에서도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대응해야 될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충북의 탄소 중립 대응력, 수용력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한 9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천에 있는 그럼 한번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좀 보면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이 입지계수라는 것이 보면 전국에 있는 동일한 산업을 비교해 봤을 때 제천에 얼마나 많이 모여 있고 얼마나 사업체가 있고 얼마나 종사자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면 제천의 기계, 철강, 석유화학 보통 이 입지계수가 1 이상이면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계, 철강, 석유화학은 1 미만이고요. 전자정보도 1 미만이고 유일하게 제천에서 1 이상인 다른 대한민국에 있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업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밀화학, 정밀화학 안에 중에서도 화장품, 그 다음에 의약품, 지금 바이오 산단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산업은 식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천에서는 이 생물산업 중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아마 바이오 산단에서 우리가 만드는 그 식품. 그래서 이 입지계수를 보면 뒤에 있는 관광 물리도 사실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적도가 1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관광 물리도 저희가 중요한 전략산업 후보군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입지계수를 1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장품과 의약품으로 대변되는 이 정밀화학, 그다음에 식품 제조로 대변되는 이 생물산업,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이 입지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이 젊은 인재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을 리딩하고 있는데 이 젊은 인재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냐면 도시를 선호하고 도심을 선호하고 직장과 주거와 문화와 재미가 있는 도시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체 공간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 전략을 짤 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이 청년들, 이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디지털 산업들을 보면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 혁신성장 기업들의 이 분포를 보면 이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 점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인데 수도권 아니면 대도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이 중요한 산업들은 이 남방 한계선이 보통 1000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국책연구원에 있는 세종 정도까지 이르러 내려왔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첨단 산업들은 남방 한계선이 1000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비수도권에도 보면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성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전의 유성, 광주의 북부, 부산의 센텀시티, 그리고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릴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청년의 일자리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4차 산업의 육성의 토대를 만들었는가? 바로 그것은 정부가 신산업, 신성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 정부의 정책들을 잘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만으로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4차 산업혁명 기업 유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이 정부가 만들어준 제도를 잘 활용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제천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이외이기도 하고 위기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 청년들의 일자리 산업 기반을 만들어 갈 건가? 첫 번째는 어떻든 그 제천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생물 산업, 정밀화, 문화 관광 이 산업들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 기술들을 좀 연계해서 첨단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대표 기업을 육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천에는 그 일진 글로벌이 상당 부분의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지금 생물이나 정밀화, 문화 관광 이 분야에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연계하고 융합해서 더 산업들을 좀 첨단화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을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는 이런 노력들을 첫 번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 신기술, 신산업 기반을 제천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롭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하는 제도와 연계해서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전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그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제천이 만일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을 받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제천에 와야지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제천에 와야지만 임시허가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천으로 올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지금 이렇게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면 않겠습니다만 전남에 보면 영광이라는 곳이 이 모빌리티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들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의 아까 말씀드린 김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산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기반과 산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에서는 음성 진천이 스마트 구선 안전 제어라는 어떤 그런 특화 분야와 관련된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전기차 충전 서비스. 만일에 이 규제자의 특구가 없었다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그 양호한 조건들을 버리고 전남의 영광, 경북의 김천, 제주도까지 갔었겠는가? 그 규제자의 특구에 가야지만 규제 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천도 규제자의 특구를 지정받아서 충분히 수도권에 있는 신기술 신산업 기반들을 유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대규모 기업 유치를 위한 이 제도 기회발전 특구 아마 제천시에서도 지금 이 기회발전 특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기업들의 유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아마 내년도에 이제 기회발전 특구의 아마 선정 작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제천이 반드시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이 돼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유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본다면 첫 번째로 이 교육자율특구라는 제도를 좀 통해서 제천의 인재를 양성하고 제천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프로그램들을 잘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정부에서 라이즈라는 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천에서도 그 세명대학교 그다음에 대형과학대 있습니다만 좀 준비를 해서 이 제천도 이 라이즈 좀 선정이 돼서 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청년들이 원하는 산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간 분야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원하는 이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인 공간이 한 크게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있는 이 세명대학교, 이 세명대학교가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 공간이면서 창업 공간 그리고 문화 거주 공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 강원대학교라든가 전북대, 경북대 중에서 이 캠퍼스 혁신파크라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천에서도 준비를 좀 해서 이 제천에 있는 세명대학교가 그런 어떤 캠퍼스 사이언스 파크로 이렇게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해리포터의 배경이 됐던 그 런던에 가면 킹스 크로스라는 아주 낡은 역이 있습니다. 이 낡은 역이 재생을 통해서 지금은 청년들의 문화, 예술, 창업, 거주 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이 킹스 크로스에는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킹스 크로스에서 사용되는 어느 수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적인 다양성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혁신과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제천의 그 KTX역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잘 도시 재생을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그다음에 거주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복합 커뮤니티로 좀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보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의 그 일들,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는 이 사업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되, 이번 정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중앙정부와의 연계고리도 만들고 공모사업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3년에 그 월드뱅크에서 그 발간한 그 Reshaping Economic Geography라는 이 책을 보면 전 세계에서 발전하는 국가, 전 세계에서 발전하는 지역들을 보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세 개의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density고요, 두 번째가 distance, 그다음에 세 번째가 division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 거점의 경쟁력을 키우자. 두 번째로는 이 중심 거점과 다른 지역 간의 접근성을 확대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충분히 활용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소원하게 만드는 이 제도, 장벽 이런 것들을 좀 허물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제천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천의 중심 거점, 아까 말씀드린 세명대가 될 수도 있고요, KTX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중심 거점의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 그 다음에 제천 내 또는 제천과 다른 지역 간의 이 접근성을 좀 개선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파해서 좀 더 이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 혁신적인 사고들이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희망도시 포럼을 합니다만 이 희망도시 포럼이 이 월드뱅크에서 말하는 이 3D 전략을 저희가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그만한 계기 내지는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